경남 학교 급식에서 2,100억 원대의 입찰 방해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허수란 감독이 불법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에서 혼자 살던 70대 노인이 숨진 지 2달여 만에 발견돼 노인 고독사 대책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경남 곳곳에서 테마파크나 관광단지가 추진되고 있지만 호텔이나 콘도, 골프장 위주여서 중복 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는 전국적으로 땅값만 올려놓은 채 중도 포기가 속출해 부동산 투기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경남 학교 급식에서 2,100억 원대의 입찰 방해 등 갖가지 불법 행위가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입찰 방해는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시군과 교육당국의 허술한 감독이 불법을 키웠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식재료 납품업체. 이곳은 지난 2011년부터 약 5년 동안 경남 460개 학교에 식재료 1,000억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는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5개 위장업체를 만들어 참가시켰고 이를 통해 다른 업체의 입찰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 회사 대표 48살 강모 씨는 위장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해 보조금 1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렇게 허위업체를 통해 2,100억 원대의 입찰 방해를 한 혐의로 강 씨를 구속하고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증명서 위조와 미신고 식품 판매업체 운영 등의 혐의로도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업체에서 입찰을 했는지 그 업체가 유령업체인지 아닌지 이런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입찰 방해는 5년 동안 이루어졌지만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시군은 급식소 납품 사업자 신고를 받을 때 현장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는 납품업체에 점검 방문을 하지만 형식적 조사에 그친 탓입니다. 이 업체가 우리 그 시간 내에 납품할 능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 또 얼마나 위생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걸 주 위주로 보거든요. 경남교육청은 시군과 함께 업체 표본을 뽑아 현장 조사에 나서는 등 위장업체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혼자 살던 70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숨진 지 50여일 만에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을 돌봐주는 이른바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은 방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다세대 주택. 어제 오전 이곳에서 혼자 살던 74살 박모 할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할아버지의 동생이 문을 열고 들어가 발견한 겁니다. 외출을 했다가 집에서 입는 옷을 갈아입었어. 네. 갈아입고 슬리퍼를 신었더라고. 네. 실내. 네. 신고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죽었더라고. 시신의 부패 정도와 이웃들의 증언으로 미뤄 숨진 지 50일이 지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할아버지는 12년 전부터 홀로 살면서 기초생활연금으로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때문에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였지만 어쩐 일인지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명단을 올렸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어르신들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데요. 네. 거기서 누락이 됐을 수도 있고. 지난달 17일에도 인천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지 2주 만에 발견됐는데 고독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독사 수는 1,200여 명으로 4년 전과 비교하면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혼자 사는 노인은 전국에 모두 80만 명. 하지만 정부의 돌봄 기본 서비스를 받는 노인은 4명 중 1명인 22만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요즘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디즈니랜드와 같은 테마파크나 관광단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호텔이나 콘도, 골프장 위주여서 중복 투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먼저 진정은 기자입니다. 경남개발공사가 1,200여 원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거제 장목 관광단지입니다.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객실 370개 규모의 호텔, 힐링과 어린이를 주제로 한 테마파크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개발되면 좋지. 이제 최근에 들어서 금방 진해 글로벌 테마파크하고 같이 홍정보 지사가 같이 개발할 것이다. 경남개발공사는 오는 2018년 10월까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장목은 저희 의결을 받아야 되거든요. 공사체 발행이라던가 공사 내부 자금으로 해서 조달을 할 예정이 있고요. 창원시 구산면에는 마산 로봇랜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로봇 전시관과 호텔, 로봇 테마파크 등이 들어섭니다. 1,000억 원이 투입되는 로봇 테마파크는 오는 2018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롯데도 김해 관광유통단지 안에 4만 9천 제곱미터 규모의 테마파크를 오는 9월쯤 착공할 예정입니다. 롯데도 거제 장목과 유사하게 힐링과 어린이를 주제로 테마파크를 짓고 주변에는 객실 300여 개 규모의 특급 호텔과 콘도를 세울 예정입니다. 여기다 글로벌 테마파크를 추진하려던 창원 진해 웅동지구에는 골프장과 리조트 등 관광과 숙박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처럼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 테마파크와 대규모 관광시설은 경남에만 현재 5곳에 이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경남 곳곳에서 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타당성 때문에 포기하는 곳도 많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투기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수 기자입니다. 경상남도가 최근 투자자가 없다며 경남 미래 50년 사업의 핵심인 글로벌 테마파크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급속하게 이탈함에 따라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갑자기 사업이 중단되자 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외지인들이 땅값만 올려놓았다며 불만입니다. 40만 원, 60만 원 이 정도 했죠. 지금 얼마나요? 지금 한 300만 원. 애주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인천시가 2007년부터 추진한 로봇 테마파크 사업도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10년이 다 되도록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고 장난감의 놀이공원 테마파크인 강원도 레고랜드도 아직 시공사가 나타나지 않아 착공도 못하고 있습니다.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업도 필요했고 또 중간에 연휴가 있는 바람에 많은 기업들이 좀 검토 기간이 짧았다는 거. 경기도가 2007년부터 추진 중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테마파크도 2012년에 사업이 중단되면서 사업 예정지는 10년째 잡풀과 갈대만 자라고 있습니다. 땅값만 올리고 장밋빛 기대감만 부풀려 놓은 전국의 테마파크 사업. 경남의 테마파크는 어떤 길을 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창원시가 오는 2021년까지 교통약자 콜택시를 10대 증차하고 운행률을 높입니다. 창원시와 창원 장애인 권리 확보단은 어제 오후 늦게 4대 정책 협의서에 합의하고 20일간 이어진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오는 2021년까지 교통약자 콜택시를 현재 100대에서 110대로 늘려 운행률을 90%로 높입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부산대 병원 등과 양방항노화 의생명연구개발센터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오늘 협약에 따라 경상남도와 양산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은 양방항노화 국내 우수 기업과 기업연구소를 설립하고 신제품 생산 설비 확충 등에 68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초과학 활성화와 과학연구풍토 조성을 위한 제59회 경남과학전람회가 오늘 경남도 과학교육원에서 열렸습니다. 물리와 화학, 동식물 등 8개 부문 약 270편이 전람회 본선 경쟁에 오른 가운데 오늘 심사를 거쳐 120개 작품이 특상과 우수상, 장려상으로 선정되며 이 가운데 20개 작품은 전국과학전람회에 경남 대표로 출품됩니다.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경영진들이 여전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사장과 부사장에게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억 500만 원을 지급해 1인당 월급이 3,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또 삼성중공업도 올 1분기 보수로 사장 등 등기이사 3명에게 모두 5억 2,600만 원을 지급해 평균 6천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했습니다. 창원시가 진해구 옛 육군대학터 32만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468억 원을 들여 제2재료연구소와 유망벤처 임대단지, 기업부설연구소 등이 입주하는 첨단산업기술 연구자유지역을 조성하기로 하고 정부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연구자유지역 조성이 마무리되면 상주 인력이 2,700명가량 유입되고 부품 소재와 전기 추진 시스템 등 기술 기업을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시와 회의, 포상관광 등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남 민관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경남 지역 회의시설과 숙박업소, 전문 서비스 업체 등 관련 기관 90여 개로 구성된 마이스 산업 육성협의회는 앞으로 국내외 마이스 행사 공동 유치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최근 이틀 동안 대매물도와 소매물도에서 진행된 한려해상 철새찾기 프로그램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무당새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벌매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소는 대매물도와 소매물도가 희귀철새들의 이동 경로에 있는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철새 보호와 관찰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